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죠? 리드미다 투데이. 다시 한번 어디죠? 리드미다 투데이. 이번 주는 왠지 힘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 투데이를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이고요. 예,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5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쵸. 날씨가 뭐 봄이 왔나 했는데 벌써 막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지난주랑 비교했었을 때 지금 한 25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벚꽃도 지고 있어요. 네. 지금 4월 3주 차인데 25도를 찍을까요? 과연? 네. 로또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녹음으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25도가 맞다면 네, 저희들에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구름송이님 저희가 역시 모시고 있고요. 또 헤일리님 역시 계시고 그리고 조대리님 또 대표님과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4월의 주제는 직무에 대한 해부, 집중 해부였죠. 첫 번째 주는 저희가 마케팅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 주는 인사에 대한 업무 그리고 실은 지난주 방송은 인사 업무 플러스 공기업의 취업에 대한 어떤 팁 꿀팁. 예, 정말 꿀팁을 공기업. 저희가 드렸습니다. 공기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지난주 방송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4월 세 번째 주인데 예, 직무 중에서 어떤 직무를 다룰까요? 대표님 뭘로 할까요, 이번 주는? 우연인 것처럼 재무가 뭐 그냥 꽂힌 대로 한번 재무를 해볼까요? 재무요. 예. 네. 재무로 하나요? 그럼요. 이런 우연이 또 마침 오셨어요. 마치 준비 안 된 듯. 예. 전혀. 우리 고속버스 조대리님, 타고 올 줄 알았더니 아이고. 뱃살치를 타고 타고 왔네. 오셨네. 우리 그 조대리님이 재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렇게 되나요? 빠꼼이. 빠꼼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빠꼼이. 빠꼼. 오늘 한번 그 재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고요. 또 사실 구름송이님께서는 인사 업무를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각 회사에 대한 각종 업무에 대해서 뭐 두루두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무 얘기를 오늘 조대리님을 중심으로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또 구름송이님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무랑 인사랑 긴밀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긴밀한 적대적 관계. 그렇죠. 그 사실은 회사에서 대적까지는 아니에요. 혼자 적대적으로 저는 생각하나 봐요. 항상 그런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그 네. 아련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아린 부분이. 사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람과 돈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지난주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돈 낳고 그건 사람 사람이- 낳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사람을 다뤘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 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일단 준비한 것 같다. 그죠? 네.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제가 유능한 MC이기 때문에 명임씨. 네. 일주일 동안 생각해왔네. 네. 자, 일단 조대리님 예. 재무의 업무 좀 광의로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재무팀이 아니라 재무, 회계 뭐 등등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자, 크게 이제 재무 업무를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회계, 세무,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관리 회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회계라는 팀은 그 실장적으로 그 전표 가계부를 이제 작성하는 그룹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금은 그 가계부의 돈의 흐름을 그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네요. 가계부의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는 게 돈의 흐름이라는 건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적정한 데서 조달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죠. 적정한 데 쓰이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못 쓰게 막거나 실제로 금고에서 또 돈을 꺼내기도 네네네. 하고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작업을 하는데 그 가계부의 돈의 흐름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출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업무를 또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세무를 네, 하는 세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음. 그리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줘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이제 그 플러스로 관리액이라는 것은 이제 경영자의 입맛에 맞게 회계 장부를 열심히 잘 꾸며줘서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회계를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기록, 분류, 요약, 보고라고 하거든요. 그 본인이 지은 말입니다. 아닙니다. 회계 회계원리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온 잘못 들으면 그 본인이 아니, 만든 저는 그걸 용어인 본인이라고 거죠. 하지 않아요. 안 물어봤으면 안 물어봤으면 지가 것처럼 할 거야. 예. 제가 줄여서 기분요보라고 그냥 뭐라고요? 기분요보 분유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록, 분류, 분류, 요약, 요약, 보고라고 보고. 합니다.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이제 네. 좀 전문 용어를 쓰면 이제 가계부.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에 기록을 하는 게 있고요. 그거를 계정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네. 자본은 자본대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분류된 표를 모아놓은 재무상태표나 이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요약. 요약. 그리고 그거를 공시를 하든지 경영자한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한테 나가는 게 이제 보고. 예, 그런 식의 업무가 이제 회계 업무의 주된 업무가 되겠죠. 마치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인사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을 뽑는 거에서부터 교육을 네. 시키고 배치해서 나중에 네네. 정말 내보내는 것까지 그렇죠. 과정을 주로- 인사 업무로 요약을 하셨듯이 네. 예, 기분 요보. 요보로 아. 예, 요약을 해주셨네요. 예,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네. 그런 식. 와이프를 귀엽게 부를 때도 이렇게. 요보? 이거 사람들이 뮤트된 줄 알잖아요. 저희가 진짜 당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망연자실했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MC 인생의 가장 최대 지금 위기를 맞은. 네, 아무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식의 업무를 하고요. 이제 그게 맞춰서 이제 그런 돈의 흐름을 보여주게끔 만드는 보고를 하면 그에 맞춰서 돈도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금팀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이제 회사의 투자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돈 조달한 금액이 쓰이게끔 뭐 인건비로 나가든 뭐 기계를 사든 뭐 다른 무언가 자산을 투자를 하든 이런 거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런 작업들을 일례적으로 하면 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무 업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재무 전략은 어디서 잖아요? 재무전략은 이제 관리회계 파트, 관리회계 쪽에서? 관리회계 파트인데 그런 거 이제 기획이나 전략에서도 뭐 전략에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 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사실은 재무전략이나 관리회계라는 이 두 단어가 항상 회사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네, 동일한 과연 방법이에요. 그 업무의 내용이 뭐냐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조 대리님은 일단 관리회계가 뭐냐 재무전략이 뭐냐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그러니까 관리 회계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이제 전략팀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관리 회계로 그냥 회계에 대한 그 보고 사항만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회계 업무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는? 관리회계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해관계자나 경영자의 입맛에 맞춰서 꾸며주는 거예요. 네, 그게 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나는 궁금한 게 영업이익하고 뭐 에비타라고 해서 그렇죠. EBIT만 궁금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표준 그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회계팀에서 하는 거고. 그게 재무회계다? 네, 그게 재무회계고. 그러면 재무제표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에 나오는 그렇죠. 뭐 손익이나 그런 것들이 그거, 나오는 게 네. 재무회계. 예, 그게 IFRS 기준에 맞춰서 네. 이제 하는 게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입맛에 맞게 이제 꾸며주는 거죠. 아유 명확하네요.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잠깐 나왔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면 네, 자,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는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네네. 그리고 IFRS란 뭐냐 이 두 네. 개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 IFRS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IFRS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그냥 영어로 영어로 하기에는 International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스탠다드 뭐 RS인데? 리포팅 스탠다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May I help you?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KIFRS라고 하고요.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 회계의 기준을 세우는 개념 체계하고 그 회계를
이제 장부에 맞는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맷을 만들어주는 이제 아키텍처에서 그거를 넘어서 그 이제 그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IFRS인 거죠. 그러면 갭이랑은 어떤 관계예요? 아, 갭은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원칙이라는 네. 뜻이고요. 뭐 제너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여기까지 영어- 말을 안 해주시죠? 영어를 못해요. 정말 영어는 약한 것 같아요. 영어는 약해요. 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쓸데없이. 네. 네. 한국말로 다 그러니까 해주잖아요. 쓸데없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거기는 이게 영어로 간단히 설명, 룰 베이스냐 프린시플 베이스냐 이거 차이인데, 그러니까 룰 베이스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자산은 뭐뭐의 과목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쓰고 여기는 차별이고 여기는 대별이다 이렇게 네, 다 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프린시플 기반은 이제 원칙이죠. 네. 이게 이렇게 해당될 경우에는 여기다 쓰는 게 맞을 것이다. 해석이네? 네, 해석? 해석을 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갭은 어디다 쓰고 IFRS는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IFRS는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 기준이 요새 IFRS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네네. 한국도 IFRS 가면은 이 외국 회사의 비슷한 제조업과 한국의 제조업의 그 리포팅만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IFRS를 채택한 경우고요. 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원칙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든가 조금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정해져 버리게 되죠. 현금은 무조건 현금에다 기표를 하고 예. 무조건 뭐 투자 자산이면 그냥 투자 자산에 기표를 해라 이렇게 다 정해주면 걔들 작성하기가 편하겠죠. 그런 식일 때 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아마 IFRS 전환체제로 다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갭이라는 것을 이제 그 소규모 회사나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적용만 하고 있고요. 바꾸라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다 IFRS 시제로 넘어가는 거구나. 네네네. 뭐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를 좀 찾아보시기 네. 바라고 재무제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제표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설명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석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려면 다트라고 DARTFSS.OR.KR로 들어가시면 기업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 거기 안에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재무제표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재무상태표를 먼저 설명하자면 자산부채 자본에 표시되어 있는 그 상태표고요. 이것은 저 뭐 영어 쓴 거 되게 싫은데 이걸 스탁이라고 하거든요. 누적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016년 12월 31일 현재가 기준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플로어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출액이 얼마, 매출 원가가 얼마. 이런 거 좋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얼마가 돼서 그 얼마의 단기순이익이 나왔다. 그럼 단기순이익이 나중에 자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단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저희는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14%에서 15% 오. 정도. 네, 그렇게 높아요?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합니다. 이야, 굉장히 훌륭하네. 좋은 회사네. 굉장히 좋은 회사죠. 또 네. 한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자본 변동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로어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본이 변동한 그런 내역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현금이 얼마고 어떠한 변동을 거쳐서 기말현금이 얼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재무제표를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사실 이게 부끄럽긴 한데 대학원을 경영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장으로 배운 것과 그렇죠. 내가 재무제 내 거를 진짜로. 보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게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의 차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 그거는 미리 준 돈과 미리 받은 돈의 차이인 거죠. 그게 어려웠나요? 왜냐하면 네. 가수금이랑 가지급금이 항목들이 뭘로 잡히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 거기에 항목들이 해당하는 실제로 해당 항목들이 뭘로 적용이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가지급금 가수금 문제는 사실은 재무제표의 문제가 아니고 세법의 문제가 많죠. 가수금은 이제 업무 무관으로 받은 네. 돈이거나
가지급은 업무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거나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세법에서 금지한다. 그거는 그렇지. 과세를 하겠다라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재무제표 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세법이랑 계속 연결이 되니까 네네. 나중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뭐지라고 봤는데 여차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안에서 파보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네네. 세무서에서 보면 이제 이슈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되게 실수하세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네. 되게 어려워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경영자가 일치되는 경우가 많죠, 스타트업들. 대부분. 그러니까 회사 돈인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돼버리고 그런 게 된. 실제로 저도 법인을 이제 만들고 나서 실제 있었던 얘기였는데 네네. 이제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게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제 사비를 꽂았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꽂고서 나중에 뺀 거죠, 다시. 근데 이게 나중에 저희 세무사분께서 이거 뭐냐 이렇게 그렇죠. 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 개념이 없었던 거였었죠. 근데 이게 법인 이상 내 돈이 아닌 거고 그렇죠. 들어가면 그렇죠. 왜 들어왔는지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 나갈 때도 마찬가지. 왜 나갔는지 좀 제가 예전에 재사업했을 때 그 개념이 저도 처음에 너무 헷갈렸는데 그거를 저희 세무사가 정말 잘 설명해 줬어요. 저는 다행히도 당신이 법인을 만드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대표래도 이 법인은 마치 그냥 다른 사람인 거 맞아요. 취급하고 맞아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맞아요. 그래서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와 돈을 거래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그냥 맞아요. 독립적인 네. 거래이지 내 돈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얘기는 중요한 들었는데 그게 체감이 안 됐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뭐 카드를 긁잖아요. 네. 그러면 직원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법인이가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가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이는 너무 너무 귀엽네요. 귀여운 얘기 너무 아닙니까? 귀엽네요. 뭐 저승이도 아니고. 얘가 좋은 일 많이 해요 요즘에. 네.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이제 재무제표, 뭐 어떤 시점을 보는 기준, 또 네. 기간을 두고 보는 기준, 뭐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 IFRS에 대한 얘기, 뭐 좋은 전문 용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쭉 많이 이제 쭉. 너무 학구적인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게요. 원래 안 저러는데 전문 오늘 방송에. 이제 이를 갈고 온 칼을 갈고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오늘 영어를 그런- 못 하신다더니 영어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왜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냐면 네. 이게 규칙 중심이다, 원칙 중심이다, 규칙 원칙의 차이가 오는데 네,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영어가 좀더 이거를 룰러하고 직관적이에요. 프렌시플하고 네, 네, 네. 그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의 약자인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만 알면 돼.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IF, RS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KIFRS.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상무님한테 구름송이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알아놓으면 좋을 만한 HR 전문 용어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용어들. 용어요? 예. 많이 쓰시는 선수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재무는 워낙 많을 거고. 지난주에 많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일봤다 이런 거. 뭐 나한테 뭐라 그래? 글쎄요, 이제 용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일단 경영 일반을 알면 좋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인사업무를 하면 결국은 노동법을 안 만질 수는 없으니까 노동법. 교육을 하던 뭐 실제로 노무 업무를 하던 뭐 아니면 이제 뭐 급여나 복리후생 다루는 보상 업무를 하던 노동법을 저촉시키면서 뭔가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용어보다는 법률 쪽, 법률 그렇죠. 용어야 법률 쪽을 좀 더 알아라. 네, 법률을 네.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뜨구름 잡는다고 하시겠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 뭔가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관심, 애정 그리고 이제 정말 공부를 더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심리학 과목 뭐 한두 개 정도 어렵네. 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제가 요즘에 네. 저희 팀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읽는 책의 내용이 그 심리학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조종하는가라는 중요하죠. 내용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나쁜 뜻의 조종은 네네. 아니고 설득도 해야 네, 되고 설득의 네. 기술이라던가 기분이 네. 나쁘지 않게 협상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네. 그게 인사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필요하죠. 네.
재무 용어는 좀 뭐가 있어요? 재무 용어는 너무 사실 많죠. 어려운 게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대표적으로 아니 차라리 뭐 책이나 사이트를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진짜. 글쎄요, 제가 사이트나 책은 사실 그 회계원리 책 보시면 되고요. 이원익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최관 교수님하고 아. 그런 책을 이제 회계원리 책을 보시면 되고요. 재무 용어 그래도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을 텐데. 아 이게 되게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그 은어 같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지난번에 제가 되게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요. 야 떨어. 이런 거 이런 거. 천에. 천에. 야 상계쳐. 삼계쳐. 야 그거랑 같으니까 딴 데다 쳐. 야 차면도 모르냐 대면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약간 떤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떨어낸다라는 끝전 거예요. 떨어 뭐 이런 거? 약간 끝전 떨어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미수가 있는데 아, 돈이 네, 들어왔어. 네, 네. 야 미수 떨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미수 이런 거 몰라요. 미수가 못 받은 돈. 네, 그러니까 네. 모르는 아.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런 거. 그 조금 팁을 드리자면 그 자산부채 자본 되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설명이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네 거, 니꺼. 자본은 진짜 내 거. 진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되게 이해가 빨라요. 근데 진짜 그냥 맞는 거 강의를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집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동산을 내가 샀어. 네. 근데 융자로 5천을 꼈어요. 1억짜리 집을. 그러면 집 1억은 내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은 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진짜 내 거가 5천만 원이구나. 그렇게 딱 자산 부채 자본에 끝나는 거죠 이거는. 그 다 설명 끝났어요. 그리고 또 매출은 뭐냐? 번 거, 번 거. 원가, 쓴 거, 번 거에서 쓴 거 보면은 내가 진짜 번 거가 되는 좋아. 거죠. 이거 좋은데요? 그리고 되게 질문 많이 나온 얘기가 영업이익이 뭐냐, 영업이익의 팩터들이 뭐냐, 이거 저 방금 같은 걸로. 네, 그래서 벌었어요. 영업에 관련된 걸로 벌었어요. 그러면 그 매출액이 되고요. 영업에 관련된 걸 썼어요. 그럼 매출 원가가 되고요. 그래서 그 진짜 번 게 얼마냐 영업으로. 그럼 그게 영업이익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근데 더 어려운 건 영업의 이 경상이 그치. 단기순이 이 네. 차이가 자, 뭐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업으로 번 게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재무나 인사 같은 업무들이 쓰는 것들은 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관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업과 관련 없이 쓴 거잖아요. 영업을 그거를 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최종적으로 매출 이익에서 영업 이익이 나오는 거죠. 관리비까지 빼줘야지. 그게 영업 이익이 되는 거고, 그 영업이에서 영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했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았는데 거기서 수익. 조금의 이익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는데 이익이 났거나 그러면 이게 비경상적인 이익이잖아요. 그런 영업의 손익 중에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경상적인 수익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까지 손익,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까지 따지면 그게 경상이익. 거기에서 이제 비경상적인 것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를 뺐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뭐 거의 뭐 약간 노량진에 온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타강사. 이게 쉽게 그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가계부다 하고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지식을 늘려가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자산이 뭐고 갑자기 무슨 투자 주식의 처분 손익 막 유형자산 처분이 막 이런 거 들으면 헷갈리죠. 집에서 가계부 쓰세요? 네? 집에서 가계부 저는 그 엑셀로 그냥 그 하네. 숫자만 넣으면 이렇게 쫙 되게끔 그리고 카드 명세서만 넣으면 이렇게 되게끔 해놓는 건 있긴 있는데 잘 안 써요. 근데 늘 느끼지만 뭐 법무, 네. 회계 뭐 이런 쪽은 너무 그냥 용어를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저는 항상 그 회계 원리 책에 보면 비즈니스 랭귀지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새로 배우신다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하세요. 외국어다. 네, 외국어죠. 그거를 한국어처럼 막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면 암기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게 네. 아예 아무 관련 없는데 네, 네. 그냥 이제 전략 기획을 네, 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받아야 되는 네. 입장에서 그냥 딱 들어가요. 근데 엑셀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벽면에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와서 자 이게 이렇게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걸 빼 저걸 빼 하면서 막 숫자를 막 조정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그 피스칼 열에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게 그래서 에빗률 뭐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에빗? 뭐 이러면서 왔던 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뭔지는 아니까 그렇죠. 거기서 쓰는 돈이 뭔지 알고 나가는 돈이 뭔지 아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제 사업을 하면서 재무제표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음. 이론적으로 맞아. 저는 사실 그 EBIT, EBITDA 뭐 이런 용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영어라서요. 네. 아니 그거 뭐 굳이 어닝 비포 뭐 이런 걸 왜 굳이 네, 제가 네, 알아야 네. 되며 그냥 법인세 차감전 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뭐 이런 다 좋은 용어가 있는데 아니, 그런 용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EBIT로 제 표현하고 생각엔 타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나는 처음에 옛날 회사 생활할 때 컨설팅 회사에서 아 맞아. 그- 컨설팅이 제일 맛있어요. 듀딜리전스라는 걸 하잖아요. 실사 작업을 할 때. 디디. 야, 그 회사가 에비타가 얼마여서 에비타? 재밌다. 에비타가 뭐야? 에비타는 무슨 뮤지컬 주인공 이름 아니야? 예비다. 아, 오늘 위기가 더운 많이 날씨를 오네. 확 식혀주시네. 네. 자, 우리 재무에 대한 그런 그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지금 약간 학원 강의 듣듯이 다들 좀 아, 피곤해 네. 하시는데 이제 좀 컵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조금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아니 강의 좋아요. 아니, 너무 재밌었고. 아, 쏙쏙 들어와. 네, 자, 진짜 명강이에요. 명강. 이제부터 좀 이제 리얼한 얘기를 한번 네, 나눠보죠. 리얼한 자, 얘기. 요거까지는 이제 재무의 업무, 재무의 그쵸.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너무 좋아, 얘기였다면, 너무 좋아. 자, 재무팀으로서 근무하는 것, 네. 네, 일종의 그 지난주 저희가 했듯이 어떤 뭐 오해와 진실, 아 네. 그래야지. 자, 질문. 네. 그럼 네. 한번 해보죠. 네. 자, 취준생들은 재무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된다? 재경관리사나 네. 아니면은 그 한국세무사에서는 회계관리 1급이나 뭐 세무회계 2급, 네. 1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그런 걸 보셔도 좋고 IFRS 관리사라는 걸 보셔도 좋고 오.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회계사를 따세요. 자,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좋은 거, 시간 대비 효용이 가장 좋은 자격증. 재경관리사가 가장 재경관리사 쉽고? 네, 쉽다기보다 범위는 넓은데 문제가 쉬워요. 아, 그래서 문제가 쉽다. 많이 공부하고 좀 시험을 쉽게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럼 자격증을 따면 좋은 점은? 자격증 따면 좋은데 일단 기초 지식은 갖고 들어오니까 오케이. 네, 입사할 때 플러스가 되나요? 되죠. 점수를, 회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됩니다. 점수를 주나요? 점수를 주죠. 아. 당연히 주죠. 그럼 상무님 공공기관은 자격증 가지고 들어오면 네. 예, 그 가점 있는 게 뭐뭐 있었나요? 제가 서류 전형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기관마다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어서 몇 개만? 근데 지금 회계는 예. 재무 분야는 맞아요. 대부분 그런 자격증들을 갖고 네.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 서류 전형 통과하신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데 많이 투입이 되고, 예. 그 실제로 이제 뭐 기관마다 틀려서 어떤 기관은 아예 그 전형 프레임이 틀리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면접 비율을 최종적으로 50% 넣고 앞단에 서류와 필기 이거를 또 50% 넣는 네, 경우도 네. 있고 아니면 그냥 면접에서는 다 또 동일 선상에다 놓고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고 다 또 다르구나, 한- 진짜. 예, 기관마다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나 뭐 전공 이런 것도 가리시는 데는 서류에서 좀 가리시기도 하고 물론 오픈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보면 이제 왜 여기는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없을까 좀 걸르셨죠?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전공도 뭐 굉장히 뭐 일색으로 막 들어요. 아, 네. 좀 고르셨구나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오케이. 참고로 금감원 금융공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예금보험공사 뭐 이런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회계 공부를 하시고 가는 게 훨씬 아무래도 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가서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네, 네.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그 자체가 업에 대한 업이니까. 이해. 네, 그렇죠. 자, 또 하나 질문. 재무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뭐 그렇다. 반은 좀왜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해요? 좀스럽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아. 정의를 하고 싶은데 돈 잘 써요, 조 대리님. 뭐 돈 쓰는 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디테일한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 1차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그 관리회계랑 저희랑 많이 부딪히니까 걔는 항상 억 단위나 100억 단위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썸 합을 해보면 그 100억 단위 틀려요. 왜냐면 그 규모가 소수점 크기 때문에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성질을 내는 거죠. 왜 1억이 틀리냐. 저희 회계사 담당자분이 그러니까 숫자 뭐 제가 올리는데 예를 들어 네네. 콤마를 안 찍었다. 아 그런 거 정말 큰일이 싫어요. 납니다. 정말 싫어요. 다시 써와. 네. 그리고 요 간격과 간격 사이가 네, 굉장히 네, 네. 틀렸을 경우 네. 그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 디자인하는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것 그때는.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건 더 새로운 거네. 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안 맞는 분은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걸로 그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절대 못 근데 가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사실 재무랑 성격은 안 맞아요. 성격은 안 맞는데 가서 겪다 보니까 나의 모르는 면을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자아 발견.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와, 내가 이렇게 쫌스러울 수 있구나. 굉장히 아니, 사실 럭키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굵은 선 하나가 빠졌다고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날 수가 있구나. 이런 거에 내 자신이 이제 구간 구분이 안 되고. 네, 그럼 막 화가 나요. 그게 실생활에 가정생활에서도 반영이 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못 보는 게 의자에 옷 거는 거. 왜요? 그럼 본인이 의자에 뭐 걸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는 걸 데가 없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약간 건데 공간이 집에 있는데, 옷장이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계속 그건 나도 못 봐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옷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저도 그렇고 긴 옷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겉옷 이런 거 거의 막 네. 그냥 걸어놓거든요. 어차피 또 입을 거니까 이러면서. 근데 뭐 물론 이것도 사람 차이일 수 네, 있어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싸우긴 하는데요. 네. 왜 그런 걸 내가 신경 써야 때문에 되냐? 싸운다고 하니까 결혼을 예전에 제가 아, 은행 우리 안 다닐 싸워. 때 은행 다닐 때 그런 분 계셨어요. 그 자금부 헤드신데 저분은 저렇게 꼼꼼하신데 집에서도 저러실까 그랬더니 옆에 선배 언니가 그러시면서 집에서 그 각종 공과금 고지서 다 그런 거 챙겨야지. 다 챙기신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제가 보기엔 성향이 일단 좀 맞아야 어느 돼요. 정도는 있어요. 재무는 어느 정도 특히. 성향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이게 꼼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저는 좀 덜렁거리는데 재무하시는 분 엄청 꼼꼼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엄청난 그 하나라도 삑사리가 나면 딱 제 밑에 없으면 꼼꼼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나에게 무서운 오라. 일이야. 나에게 오라. 엄청난 피드백의 연속을 나에게 보여드릴게요. 오라. 저 밑으로 갈 수는 있지만 버티긴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한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이 그 얼마 몇 년 전에 되게 크게 났는데 네네. 앞자리를 틀려가지고 회사의 앞자리. 손실이 그렇죠. 증권회사죠. 그 회사요. 네, 저도 어마어마하게 나서 아는 분이세요? 한 달이 건넜어. A 법인이죠. 어디였었지? 지금 회사는 생각 안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큰일 나죠. 특히 증권회사에 인해서 갑자기 주문 실수나 이런 게 맞아요. 발생했을 깜짝 경우에 놀랐어요. 깜짝 한 놀랐어요. 회사가 무너지는 네, 그런 맞아요.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아야 돼요. 확실한 거. 그렇다면 그 조대리님 보시기에는 네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오케이. 넌 거꾸로 안 돼. 반대로. 이런 넌 안 돼. 사람은 안 된다. 음.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1차적으로 일단은 자기가 누구 발표해볼 사람 했을 때 먼저 손든다. 그런 사람 조금 힘듭니다. 아주 좋은 비유였어요. 네. 네. 이런 사람 조금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재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나서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성격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계속 뒤에서 의심하고 계속 뒤에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계속 그러니까 뒷구멍을 자꾸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고요. 아우 재밌는데. 네. 또 하나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평상시에 뭘 잘 까먹고 다닌다든가. 예. 빠뜨리고. 빠뜨린다든가 약간 그런 성격이신 분들은 예, 큰일 나네. 절 쳐다보시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신 오늘 분 초면인데. 아니 그럴 리가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런 원래 그쪽으로도 안 가시겠지만 성격이 또 그러시니까 혹시나 재무로 들어간다면 조금 빨리 다른 부서로. 빨리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좋을 인사팀에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요, 인사팀에 얘기하지 말고 재무팀장님께 얘기하세요. 요새 인사팀은 권한이 없어요. 인파먼트 다 했다니까 담당 임원이나 그분들한테 쫓아가서 저 재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다 사고 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팀에도 한 분 그런 분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가 2년 동안 버티셨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담당 임원이 찍어서 보냈죠. 넌 안 되겠다. 왜냐면은 숫자를 계속 틀려서. 어디로 갔나요? 네? 어디로 갔습니까? 구매 부서로 갔어요. 아 집을 안 갔어요? 네. 근데 구매 부서 그래요, 되게 구매 중요한 부서가- 부서인데. 구매 부서의 제일 하단급. 책임질 일이 네, 없네요. 전혀 없는. 그냥 구매해온 거 재고 체크만 네. 하는. 네. 안타깝네요.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재무 업무를 하게 되면 네네. 이 장기적으로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쭉 올라가서 임원을 하는 뭐 이런 코스로 가야 되나요? 제가 이제 앞전에도 몇 번 얘기했다시피 그 여타 회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회사만 비교를 해놓고 보자. 저희 회사나 저희 이제 다른 계열사들을 놓고 보자면 회계로 쭉 가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요. 회계로 쭉 가는 분들은 스페셜리스트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만 이제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만 이제 스페셜리스트 크고요. 나머지는 회계 잠깐 알면 다른 부서로 가서 더 도움이 많이 되죠. 회계를 알고 기업에 대한 생리를 알고 가는 거니까 훨씬 더 적응이 빠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약간 제가 표현하기로는 신입사원 양성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재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쪽으로 빠지셔서 뭐 M&A 전문가 그럴 수도 쪽으로 있죠. 가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재무 회계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또 사업 부서로 와서 또 아예 네.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할 때도 숫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DCF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전문 용어로 따지면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가치 평가를 한다든가 밸류에이션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저처럼 이제 세무 쪽으로 이제 아예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재무 출신들이 잘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그게 있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초기 성장기에는 약간 영업분들이 좀 잘 나가세요. 맞아요. 네. 근데 기업이 어느 정도 완숙기에 들어들면 재무 아무래도, 쪽이 네. 이제 많이 아무래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재무에 있는 사람을 잘못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네. 큰일 나죠. 그리고 재무 쪽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능직으로서의 취급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써보고 돈 관리를 잘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네네. 계속, 네, 여기저기서 다른 업무도 쓰게 잘 되는. 덜어 맡기세요. 특히 운전이요. 이상하게 새로운 사실인데. 이상하게 그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운전도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지? 아무 과격하지 않게 네, 과격하지 않고 규칙 침착하고 지키면서. 규칙 지키면서 잘 지키고. 정확하게 갈 딱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같은데, 담당 임원들은. 아 그래요? 담당 임원이나 이제 회사 분들은 그래서 아 톨비도 잘 내고. 톨비 깔끔하게. 신발이 네. 막 연비 영수증 높고 잘 있어. 내시라고. 경제 운전하고. 100원짜리 딱 손 집으면 딱 그냥 그러니까. 600원 딱 이렇게 탁 던지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그 선입견이라기보단 그런 관념들이 계셔서 그 윗분들이 그런 식으로 근데 좀 보면 생각을- 조대리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재무가 되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근데 사실은 조대리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재무랑 안 맞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그래도 아무튼 뭐 아무튼 그냥 잘 하고 계시니까. 저는 아니 되게 만족스러워하면 그렇죠. 하면서 일을 하고 되게, 네. 되게 큰 행복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약간 보너스 트랙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못 여쭤봐서 그 인사 쪽 업무를 하면 보통 어떤 커리어로 이렇게 나중에 사실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그렇게 또 이 발전하나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사가 사장님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아 있긴 아직까지. 있나요? 네, 있기는 있어요. 몇몇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그럼 부사장까지는? 회사가 성장을 잘 해주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들은 이런 또 정책을 써요.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임원이 되려면 인사를 한 번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회 공연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네. 인사를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좀 이렇게 짬이 되고 나서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인사를 계속 할 거면 물론 어릴 때부터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게 거쳐간다라고 하면? 거쳐간다라고 한다면 중간쯤에 네, 한번 그래도 조직의 맛을 좀 보고 비즈니스의 맛도 보고 대리과장급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인사 욕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사를 당해봐라. 나는 잘할 수 있다. 당해봐라. 과연 그런지. 그리고 네. 욕을 먹고 그런 자신감이 충만할 때 한번 가보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재무 쪽은 언제쯤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는 무조건 좀 제 생각은 신입사원한테 오셔야 돼요. 맞아요. 네.
빡시게 배워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조직의 생리를 제일 빨리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들어가서 재무를 배워놓고 딴 팀을 가도 적응이 빨라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재무에 대한 얘기를 또 정말 이 방송이 뭐 2배속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처럼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빨리 진행했어요. 아니야. 이따가 오늘 어차피 요번 주가 요번 달에 직무니까 계속 그렇죠.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죠. 네, 재밌는 것 아주 같아요.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지식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조대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대리님 마지막으로 네. 그 재무 회계 이런 쪽에 커리어를 준비하는 분들께 네네. 뭐 아무거나 편하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 재무회계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숫자에 관심이 많고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논리만 갖추면 되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 좋아한다고 인사 업무하는 게 네, 아닌 거랑 네, 비슷한 네, 거죠. 네. 수학 잘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회계 재무 잘하는 가는 게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사람이 더 잘해요. 괜찮은데 시리즈로 스도크 잘하는 사람들 있죠. 어. 스도크 잘하는 사람들, 스도크. 앞뒤 짱구 잘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시 수건 차곡차곡 잘 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까? 네. 수원 차곡차곡 잘 개서 벽에 잘 기대서 각을 맞춰놓은 사람까지. 우리도 잘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격이라 소유자시라면 재무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라도 비전공자라도 그러니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재무에 대해서 너무 아주 쏠쏠한 정보를 많이 저희가 네. 들어봤고요. 재무는 뭐 워낙 그 전문적인 용어가 오갔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는 그 한 줄 평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 보너스 받은 거 같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긴장하고 계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뭐 재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돈에 대한 얘기, 또 숫자에 대한 얘기인데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자격증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또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뭔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아예 네.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배워보시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본인이 정말 그 직업의 적성에 맞는가 네네. 이거를 또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재무 쪽에 대한 커리어를 잘 또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대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직무에 대한 얘기로 더 신선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